지역으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돌봄 정책이 확대됐지만 참여율은 저조합니다. 특히 무증상 신천지 신도가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대해 감염병 전문가들은 과도한 불안감보다는 경각심을 갖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원주에서는 10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했는데 모두 신천지 신도와 가족입니다. 이들의 동선을 따라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4.15 총선에서 춘천 선거구가 갑, 을로 분구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강원 선거구를 8개로 유지하다 보니 6개 시군이 묶이는 거대 선거구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2주 더 연기되면서 긴급 돌봄 정책이 확대됐지만 참가율은 저조합니다. 감염 위험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유치원과 학교 현장에 무증상 신천지 신도가 상당수 있지만 이들이 어디에 분포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치원 돌봄 교실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6명이 오겠다고 신청했지만 1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개원한 뒤에 확진 환자가 나올 경우 아이들은 물론 교사와 그 가족들까지 감염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내 유치원에도 무증상 신천지 신도 9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혀서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는 큰일 나죠. 문을 닫아야 할 판인데 그게 뭐 아이들만의 문제겠어요? 그 가족들에게도 다 그냥 전염이 되는데. 무증상 신천지 신도 가운데 교육기관 종사자는 조사가 진행될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68명으로 가장 많고 초등학교와 유치원까지 모두 120명을 넘었지만 강원도는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교육청은 물론 당사자가 근무하는 교육기관과도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증상인 상황이어서 일단은 이제 자가격리를 저희가 이제 계속 공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바로 검사하고 이제 좀 자가격리 조치하고 이런. 인터넷 카페와 국민청원에는 교육청이 신천지 교직원의 명단을 넘겨받아 정확한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신천지 예배에 참석한 뒤 수업을 계속할 경우 처벌해야 한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신천지 전수조사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종사자는 아예 빠져 있어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무증상 신천지 신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원주에서는 지금까지 10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는데 모두 신천지 신도와 가족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첫 번째 확진 이후 잠복기가 지나면서 이들의 동선을 따라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 10번째 확진자 역시 신천지 신도였습니다. 원주 확진자 10명 가운데 9명이 신도, 1명은 가족으로 지금까지 확진자는 모두 신천지 관련자입니다. 특히 확진자 6명이 2월 16일 태장동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주시가 해당 예배 참석자 345명에 대한 검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46명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시는 이들이 조사를 거부한다면 강제 검사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46명이 증상이 있었으면 벌써 받았을 거라고 보이는데 무증상이면서도 감염된 사람들이 요즘 자꾸 늘어나고 있어서 안심할 수 없으니까 강제로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겠습니다. 원주 지역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7,016명의 전수조사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190명에 대해서는 경찰과 함께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염자 가운데 4명이 진료를 받은 차신웅 내과에 대해서도 진료 기록을 확보해 추가 감염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증상은 없지만 대민 접촉도가 높은 의료기관,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에 종사하는 신천지 신도가 원주에 188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원주시는 공무원 중 신천지 관련자, 대구 경북 방문자 등 7명을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객 88명은 다행히 아직까지 특이사항 없이 능동감시 중입니다. 아직까지 원주 지역 확진자가 신천지 신도와 그 가족으로 한정돼 어느 정도 통제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잠복기 등을 감안하면 첫 번째 확진자의 증상이 나타난 지 2주가 되는 이번 주 후반이 지역사회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춘천에서 강원도 첫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온 이후 아직까지 추가 확진 환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과도한 불안감은 해소돼야 하지만 경각심을 갖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2일 춘천의 신천지 교인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아직까지 춘천에서 추가 확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다 격리됐던 시민들의 격리 기간도 서서히 끝나고 있습니다. 4일 이후로 200명 이상이 자가격리에서 해제됩니다. 하지만 감염병 전문가들은 경각심을 갖고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학 교수와 병원장 등이 전문가 협의체를 만들고 이번 사태의 전망과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중국처럼 도시를 아예 봉쇄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든 확진 환자는 나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춘천에서 나가시는 분 못 나오게 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항상 인구의 유입이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확진 환자를 한 명 한 명 쫓기보다는 사망률 줄이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난은 아무나 죽이지 않아요. 재난이 죽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인, 임산부, 면역 취약자들, 그다음에 이제 요양원 입소자들. 전문가들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마스크 대란이 곳곳에서 벌어지는데 건강한 사람은 손 씻기만 잘해도 전염병이 충분히 예방된다는 겁니다. 약자들한테 마스크가 우선적으로 가야 되고 외출해서 다니고 이러신 분들은 전혀 마스크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마스크 양보하기 이런 캠페인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경각심을 잃지 않는다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자치단체가 확산시켜야 한다고도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고통을 나누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염병을 극복해내려는 현장을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의 한 주방용품 매장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1인당 2장씩 모두 1,500장의 마스크를 무료로 나누어 준다는 소식에 시민들이 찾아온 겁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강릉 시민분들한테 보탬이 되려고 또 운이 좋게 또 마스크를 얻게 돼서 이렇게 기부하게 됐습니다. 강릉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헬스클럽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입주민 공용시설의 운영을 당분간 중단했습니다. 승강기 안에는 손 세정제를 비치하고 아파트 단지 구석구석 방역을 했습니다. 외출 자제 분위기에 손님이 크게 줄어든 소상공인들은 스스로 코로나19 극복에 나섰습니다. 하루 2차례 업소 안팎을 방역해 손님들이 안심하고 찾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단은 들어오면은요, 그 현관문 소독하고 그다음에 손잡이 있는 부분은 저희 다 이렇게 딱 뿌리고 나서 닦고 그다음에 하루에 손님들이 왔다가 가시고 없을 때는 중간중간에 계속 이렇게 소독약 좀 뿌리고 있고요. 시청 공무원들이 지역 식당을 찾아 점심 식사를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던 곳으로 방역 작업을 마치고 최근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속초시는 지난달 25일부터 구내식당 운영을 중지했고 확진자 방문 업소를 포함한 관내 음식점 이용하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춘천 확진 환자 2명의 이동 경로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당초 환자들의 진술과 일치해 달라진 부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시는 강원지방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당초 확진 환자들의 진술과 이동 경로가 일치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1일 확진 환자 동선이 기존과 다른 것 같다며 수사를 의뢰했고 이틀에 걸쳐 경찰이 CCTV를 다시 확인했지만 기존 동선과 달라진 점이 없었습니다. 강원도는 핸드폰 위치와 기지국 정보의 오류 가능성이 있어 혼란이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내용은 내일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구입에 도민들의 불만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도가 마스크 공급 방식을 당장 바꿀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현재 유통체계가 갖춰진 상태인데다 구조적으로 공급량이 적어 새로운 공급 방식을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확진 환자가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다가 발각되는 등 장시간 집단으로 줄을 서는 방식이 감염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도 우체국과 농협에서는 마스크 소량 공급에 따른 줄서기가 여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각급 학교가 개학을 3주간 연기한 반면에 문을 연 학원이 70%가 넘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어제 학원 휴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3,084개 학원 및 교습소 중 휴원한 곳은 903곳으로 전체 29%에 불과했습니다. 지난달 26일에는 학원 휴원율이 최고 55%에 달했지만 점점 줄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휴원을 적극 권고하는 공문을 오늘 보냈지만 휴원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춘천 선거구 선거구가 분구될 전망이지만 강원 전체 의석은 8석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춘천은 갑과 을 선거구로 분구됩니다. 또 강릉 선거구는 강릉 양양 선거구로, 동해 삼척 선거구는 동해 삼척에 태백이 더해졌습니다.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선거구는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선거구로 바뀌었습니다. 속초, 고성, 양양 선거구는 속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선거구로 바뀌어 6개 시군이 묶인 초대형 선거구가 탄생할 전망입니다. 강원도 여야 정당이 이 같은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최악의 획정이라며 국회 합리적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성명을 통해 이번 획정안이 지역의 특색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물론 지역 대표성을 보존하기도 어려운 최악의 획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강원도당도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6개 시군을 묶어 초대형 공용 선거구를 만드는 것은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 문제를 넘어 유권자인 도민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춘천 속초 간 동서 고속화철도 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을 고시했습니다. 기본 계획 고시 내용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백담역이 추가돼 춘천역 리모델링을 포함한 6개역이 담겼습니다. 또 당초 지상으로 계획됐던 춘천 도심 통과 구간은 6.5km 지하화로 하면서 총 2조 2,84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춘천 도심 통과 구간과 미시령 터널 구간은 턴키로 발주하는 방안이 기정사실화되면서 2026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지역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이달부터 각종 사업 조기 발주에 나섭니다. 춘천시는 공사 156건, 용역 30건, 물품 24건 등 모두 223억 원 규모의 사업을 이달 중으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해 3월 계약 금액인 166억 원보다 34% 늘어난 규모입니다. 춘천시는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춘천의 한 바이오 업체에서 개발한 임상시험용 의약품이 코로나19 치료제로 투약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춘천시 등에 따르면 바이오산업진흥원에 입주해 있는 이뮨메드가 개발한 치료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약되고 있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해당 업체는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는 전문 업체라며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입증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강원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는 생활물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에 따르면 지난 2월 강원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달보다 0.1% 하락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1.5%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한 것은 교통과 서비스, 음식, 숙박업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19 사태와 산천어 축제 흥행 부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천 지역 경제를 돕기 위한 지원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부를 비롯한 산하기관 관계자들이 오늘 화천군을 방문해 기념품과 격려품 1,500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구매해 지역에 힘을 보탰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